원하는 종목 검색 어려우시죠?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종목 검색식을 활용해보세요. 종목 검색식 만들기가 어렵다면 이베스트 투자증권 종목 검색식을 선물해드립니다. 종목 검색식으로 편하게 매매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염승환 차장입니다. 자, 이제 그 윌리엄 오닐의 그 신고가 이제 2부 시간인데, 오늘 2부 시간에는 실전 사례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. 자, 보시면 바로 넘어가겠습니다. KH바텍인데, 자, 보시면 KH바텍도 여기서 고점을 찍고 한 번에 그 이런 파동을 그린 후에 여기서 한번 돌파가 되죠. 예, 바로 돌파가 되는데 약간 이제 컷 모습이긴 하죠. 근데 약간 좀 애매하죠. 왜냐하면 이 직전 고점까지 온 다음에 주가가 한번 눌러주면 좋은데 이 주가가 거기까지 가질 못하고 여기서 눌러줘요. 상당히 좀 약한 거죠, 어떻게 보면. 근데 어쨌든 돌파는 했습니다. 그래서 물론 매수할 수는 있어요. 뭐 매수하는 것 자체는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. 근데 이 종목은 보시면 실패했어요. 예, 샀다면 여기서 가질 못하고 꺾여버립니다. 그리고 추세가 여기서 무너져요. 이때 반드시 손절미 하셔야 돼요. 이 출발 지점에 이 시초가를 깨면 안 돼요. 그건 원칙입니다.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여기서 신고가 기법으로 매수를 하셨다 하시더라도 이 라인을 깨게 되면은 반드시 손절매는 하셔야 된다는 거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. 근데 여기서 이제 저렇게 나오고 나서 어떻게 됐냐면 주가가 보세요. 요 자리입니다. 하염없이 빠져요.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일단 물론 손절을 했다고 칠게요. 실망할 필요는 없어요. 또 기회는 옵니다. 자, 보시면 주가 이렇게 또 빠집니다. 예, 올라오죠. 근데 정확하게 이 고점 있죠. 이 고점에서 만나서 컵 위드 핸들 이제 그 손잡이 모습을 만들어주죠. 그리고 나서 돌파가 됩니다. 근데 이때 실패했다고 안 하면 안 되겠죠. 매수를 해야 돼요. 그리고 KH바텍은 폴더블 폰 관련주라서 주도 업종에 속해 있습니다. 자, 보시면 그 후로는 정말 뭐 만약에 내가 여기서 그때 실패를 했더라도 한 10% 이상 까먹을 수도 있는데 실패를 했더라도 예, 이렇게 또 많은 수익으로 보답을 해주고 예, 그러니까 충분히 많이 할 수 있어요. 예, 그만큼의 엄청난 또 상승이 나오는 게 이 윌리엄 오닐 신고가의 좀 특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이건 이제 세트랙 아이라는 종목인데 자, 보시면 세트랙 아이는 이렇게 주가 한번 좀 오르고 나서 역시나 눌러줘요. 예, 눌림목을 주고 나서 예, 여기 직전 고점이 여기입니다. 이 구간에서 한 번에 또 그 손잡이 모습을 만들어주고 또 돌파를 합니다. 인공위성 관련주예요. 예, 종목 좋죠. 그리고 나서 주가 갑니다. 그죠? 성공했죠. 이 구간이에요. 자, PNT라는 종목은 전기차인데 제가 한번 크게 그려봤어요. 근데 여기서 한번 보시면 여기서 무너집니다. 자, 반등이 나오죠. 예, 여기서 또 반등 나와요. 근데 이 구간 한번 봐보세요. 이 구간에서 보시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릴 수도 있겠죠.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손잡이 모습을 만들어 주잖아요. 이렇게. 그럼 여기서 이렇게 돌파했으면 사야 되겠죠. 근데 실패. 예, 다시 무너져요. 반드시 돌파를 해줘야 돼요. 돌파 안 할 때 미리 사면 안 됩니다. 빠지고 나서 다시 갑니다. 예. 자, 여기서는 근데 여기서 보세요. 이 구간이 뭐 1차 저항인데 돌파를 바로 해버렸어요. 그러니까 그 손잡이 모습이 안 나오고 그냥 뚫어버렸어요.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. 자,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또 한 번에 돌파가 나오는데 손잡이 모습이 없죠. 예.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. 또 돌파를 하는데, 그러니까 반드시 이렇게 손잡이 모습을 만들고 가야 되거든요. 근데 이 구간까지 이렇게 왔는데 여기가 이제 최고 고점이잖아요. 이 구간을 그 돌파하기 전에 손잡이 모습을 한번 만들어주죠. 그리고 돌파가 됩니다. 뭐 어마어마한 거래가 나왔어요. 그리고 주가 그 자리가 여기예요. 예, 8,000원짜리가 단기간에 한 2주 만에 한 13,000원까지 급등을 해버렸습니다. HFR은 이제 5G 통신 장비 회사인데 자, 보시면 한 번에 급락, 자, 쌍바닥을 찍고 올라갑니다. 근데 여기서 약간의 이제 그 핸들 모양을 만들어 주죠. 횡보하면서. 그리고 이때 돌파가 됩니다. 돌파할 때 이렇게 약하게 돌파하면 안 되고요. 대량 거래로 이렇게 강하게 돌파는 해줘야 돼요. 네. 근데 거래량이 조금 부족하죠. 여러분이 딱 보시기에 거래량이 생각보다 많진 않죠.
물론 매수할 수는 있는데 되도록이면 이렇게 거래가 많이 나오는 게 좋아요. 근데 HFR은 실제로는 실패했습니다. 거래가 이렇게 많이 안 나오다 보니까 그 다음날 음봉의 거래가 더 많이 나왔어요. 실패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염두에 두시면 돼요. 내가 만약에 신고가가 나와서 매수를 정확히 했는데 거래가 생각보다 적고 다음날 저렇게 음봉 조정에 대량 거래가 많이 나오면은 의외로 또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합니다. 예. 그래서 이렇게 음봉 거래가 좀 많다는 건 뭐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부담이 됐던 거죠. 그리고 결국에는 무너져 버린 거예요. 예. 이런 식으로. 예. 그래서 이제 이렇게까지 떨어진 건데, 예. 어찌됐건 HFR은 일단 실패를 해버린 거죠.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, 그 다음에 이제 네페스란 기업인데, 자 보시면 이렇게 파동들이 있는데 다 무시하시고 여기가 이제 최고점이고요. 그 다음에 뭐 이런 구간들 고점이 되겠고, 자 여기도 한번 보시면 여기서 보시면 여기랑 한 번에 돌파 시도를 하는데 실패하죠. 근데 여기서 그 약간의 핸들 모양, 손잡이 모습이 보이시죠? 그러니까 이 구간이면 이렇게 손잡이 돌파 전에 여기서 돌파가 됩니다. 사실 이때 한번 사도 돼요. 이것도 이제 약간 윌리엄 오닐의 신고가 기법입니다. 그리고 갔다가 또 눌렀다가 여기는 그냥 가죠. 예. 반드시 이렇게 여기 전고점에 왔을 때 한번 눌렀다 가줘야 되는데 누르질 않고 그냥 가거든요. 이런 경우는 이제 그 핸들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살 수는 없어요. 근데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한번 살 수 있고 그냥 여기는 그냥 갔습니다. 자 근데 여기 최고점에 만나요. 눌러줍니다. 핸들 모습이 나오죠. 그리고 돌파가 됩니다. 거래량은 좀 적어요, 사실. 네, 그게 좀 단점이긴 한데 어쨌든 돌파는 됩니다. 그럼 사볼 수 있는. 근데 HFR은 아까 거래가 적으면서 실패했는데 네페스는 성공했어요. 이게 성공하기도 해요. 거래가 뭐 엄청나게 안 나오더라도 이렇게 많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종목에 따라 그건 다르니까 일단 어느 정도 거래량이 그렇다고 거래가 감소하면 안 되겠죠. 거래가 일정 부분 이렇게 증가하는 기업이라면 한번 사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. 근데 이 안에서도 보면 이렇게 내가 크게 그림을 그려볼 건지 아니면 여기서 그려도 되잖아요. 여기를 기준으로 짧게 그려도 됩니다. 이때 사도 되고 그건 여러분의 자유예요.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기 나름인데 반드시 기억하실 건 제가 일부 시간에 말씀드렸던 한 번의 하락 뒤에 고점까지 왔다가 한 번의 눌림을 주고 다시 돌파. 예, 그때 이제 손잡이를 만들고 돌파할 때가 진짜 매수 타이밍이다. 기왕이면 거래까지 증가하면 더 좋다. 자 그리고 이제 동국제약인데 동국제약도 한번 보겠습니다. 여기 전고점이죠. 자 한 번의 하락, 예, 그리고 여기서 반등이 나오고 예, 손잡이 정확히 나오죠. 그리고 돌파, 거래도 나왔습니다. 오 동국제약은 진짜 많이 갔어요. 성공했죠. 예. 그러니까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사례 분석은 해드리지만 직접 여러분들이 한번 종목들도 또 검색도 해보시고 한번 만들어 보세요. 예. 찾아보시고 그러시면 그림만 잘 그리시면 되거든요. 자 그리고 이제 하이트 젤로인데 하이트 젤로 똑같습니다. 자 그죠? 한 번에 정확한 손잡이, 자 대량 거래로 돌파. 예. 나왔죠? 그러면서 하이트 젤로가 또 이렇게 많이 갔어요. 주가 굉장히 많이 올랐고 예. 상당히 크게 갔습니다. 예. 의미 있는 반등이죠. 자 그리고 PSK도 예. 여기 보시면 PSK가 이렇게 반등을 하다가 여기서 돌파는 못했어요. 여기서도 실패. 근데 여기서 이제 돌파가 됩니다. 예. 이때 사도 되고 그 다음날 사도 돼요. 이게 완전히 뚫어버리죠. 예. 그러니까 여기서 이 구간이 이제 그 손잡이 모습이죠. 물론 좀 낮아요. 낮긴 하지만 이렇게 그 돌파가 됐을 때 한 번은 좀 접근하시는 것도 좋습니다. 그리고 거래량도 많이 나오고 두 번 살 수 있는 거죠. 돌파가 되니까. PSK도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. 네. 근데 아까 제가 이제 사례 분석해드린 대로 실패도 하지만 대부분 이렇게 내가 매수를 했을 때 강력한 주도주를 잡을 수 있어요. 네. 그러니까 이 내가 어쨌든 시장에서 정말 제대로 가는 주도, 대장주를 한번 잡고 싶다. 그럼 반드시 이걸 하실 줄 아셔야 돼요. 네. 이 방법을 아셔야만이 주도주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매매할 수가 있습니다. 자 이제 마지막으로 셀트리온인데 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셀트리온인데 제가 한번 그려봤습니다. 셀트리온의 이제 과거 차트인데 자 보시면 여기 11만 3천 원이 최고 저항이고 자 여기도 고점이 고점을 좀 중요시하게 보세요.
자, 여기서 한 번에 급락, 다 반등. 근데 여기 돌파 실패하죠. 그럼 여기가 손잡이죠. 손잡이인데 여기서 이렇게 돌파를 해야 우리가 매수잖아요. 근데 돌파 아직 못해요. 예, 그냥 이 상태 그대로입니다. 자, 그리고 나서 자, 주가가 다시 한번 그 구간이 여기예요. 여기. 여기가 여기입니다. 그리고 다시 주가가 올라가긴 하는데 자, 보시면 여기 전고점이 또 맞고 떨어집니다. 10만 원. 이 구간에서 돌파가 안 돼요. 제가 여기 그어드린 선입니다. 여기가. 자, 실패, 다시 급락, 다시 여기서는 근데 한번 잘 보세요. 급락을 하고 나서 바로 돌파를 해버렸어요. 제가 말씀드렸죠. 이렇게 바로 돌파할 땐 매수는 아니라고. 물론 이런 데서 사도 되겠죠. 여러분이 이건 재량껏 그냥 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원하는 건 손잡이잖아요. 손잡이 없이 날아가 버렸어요. 그럼 기다려야 돼요. 손잡이가 나올 때. 자, 그럼 여기서 고점을 또 찍고 눌러줍니다. 주가라는 건 항상 눌러요. 자, 다시 한번 반등 나옵니다. 그죠?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. 한 번, 두 번, 여기가 손잡이죠. 어떻게 보면. 여기로 볼 수도 있고, 다만 이제 여기로 본다면 여기가 손잡이가 되겠습니다. 자, 손잡이를 만들고 돌파를 합니다. 거래량. 그죠? 완벽하게 나왔죠. 손잡이, 돌파.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여기도 손잡이고요. 약간 이제 여기를 기준으로 한다면, 이 고점을 기준으로 한다면, 여기도 손잡이가 될 수 있고, 제가 좀 짧게 보면은 여기가 손잡이가 될 수도 있고, 그건 크게 상관없습니다. 자, 어쨌든 보면 고점을 찍고, 여기서 손잡이를 만들어 주고, 돌파가 됐습니다. 이 3개월간의 이제 손잡이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여기서부터. 하나, 둘, 셋, 그리고 나서 신고가 나서 매수를 했다면 정말 여기입니다. 그 자리가. 여기서부터 보시면 거의 셀트리온이 뭐 그때 뭐 정말 핫했어요. 2018년도 초에 거의 3배. 여기서 또 한 번 손잡이 만들죠. 그러니까 이게 끝이 아니라 위에서도 또 만들어져요. 고점 찍고 눌렀다가 직전 고점 와서 또 누르죠. 여기가 손잡이죠. 여기서 또 만들어줍니다. 뭐 여기로 봐도 되고 여기서 손잡이가 끝나서 이제 또 급등을 하는 거죠.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.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면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사례 분석까지 해드렸는데 한번 많이 그려보세요. 제가 지금 그 말씀드린 그 차트를 좀 기반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접 그 과거 종목들 한번 차트 찾아보시고 주도주들이 어떻게 갔는지 한번 그림까지 그리시면은 좀 더 명확하게 들어오실 거예요. 그래서 항상 응용을 하셔야 됩니다. 이게 100% 완벽한 패턴이란 없어요. 항상 변형은 되니까. 근데 이게 1958년도부터 활동하셨던 그 윌리엄 오닐이라는 분이 미국에서 해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번 기법이에요. 근데 이거를 한국에도 이런 식으로 응용하시면 주도 종목 잡는 건 문제 없습니다. 주도 종목 1년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. 이런 종목들 잘 잡아서 매매를 하시면은 분명히 여러분들 좀 소외당하지 않고 좋은 수익 낼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저는 BTS 오늘 이제 윌리엄 오닐의 투자 전략 한번 설명을 해드렸는데, 자, 여기서 좀 마무리하고요. 뭐 궁금하신 것들은 또 질문 사항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저희만 물러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